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여기 어디? 여기 그 가운데쯤에 앉아주세요. 이 느낌이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촬영을 하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 텐데 유온피 대표님께서 저를 PD라고 여기에 불러서 앉혀놓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PD로서 저희가 다른 방향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거든요. 먼저 편집도 본인이 되게 잘 하셨는데 왜 P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었나요? 일단 편집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잘했던 건 아니고 사실 잘 하려면은 그만큼 편집에 시간을 들이면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외주 편집자를 쓰기도 했었어요. 외주 편집자를 쓰다 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고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편집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는, 의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편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편집자를 외주로 두지 않고 이제 내가 편집을 했던 거고, 이제 이번에는 편집자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났던 게 아니잖아요. PD로 만난 거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조금은 다른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섭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유온피 채널의 방향성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은 그 채널의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대중적인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중적인 컨텐츠를 다뤄야 되느냐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어 하는,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조금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 쪽 채널의 한계가 유온핏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의 어떤 채널들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채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MBC라든지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방송에서는 뭐 이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컨텐츠 퀄리티는 높지만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포머셜 커머스라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걸로 어떤 비즈니스가 파생이 되는 뭐 그런 시기를 염두에 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개인 채널로 조금은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왜냐, 개인 채널이 되면은 사실은 제가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관심 분야가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꼭 옷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좀 대중성 있는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온핏에서 지금까지 제공했던 어떤 그런 정보성 컨텐츠를 아예 배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그걸 중심으로 두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패션 콘텐츠보다는 다른 걸 조금 주력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패션이 주력이 될 거다 아니면 그게 주력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은 못 해드리겠어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유온핏이라는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독을 하기 때문에 패션 컨텐츠를 아예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게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다 라는 식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다른 컨텐츠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보고 이게 유온핏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온핏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옷을 만드는 일이더라 라는 기능의 어떤 서브 개념으로 데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구독자들을 위해서라도 패션 컨텐츠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클래식의 클 줄도 모르는 여자 사람 PD인데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되세요?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사실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뭐 이쪽의 찐 고수들, 그러니까 이제 공방에 계신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조금은 앞서,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은 좀 뭔가 좀 앞서 나가는 어떤 시스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이 띄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항상 듣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쪽 분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그쪽에 이게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오피 채널도 초창기의 컨텐츠는 좀 말랑말랑했던 반면에 점점 갈수록 뭐랄까 전문성 있는 컨텐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 굳이 이걸까지 봐야 되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보는 컨텐츠가 돼버린, 어떻게 극소수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소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도외시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조금은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보면 틀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고려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 맘대로 콘텐츠 기획해도 될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PD라고 하는 건 프로덕션 디렉터잖아요. 디렉팅을 하고 나는 배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라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있는 그대로 약간 좀 진솔 찐으로 가고 싶은, 난 뭐 영상 앞이라고 해서 뭘 속이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허점도 많은 사람이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니까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내가 얘기를 내서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방을, 그렇다고 내가 먹방을 한다든지 뭐 가끔씩 뭐 좋은 음식점을 소개시켜 줄 수 있지만 그게 내 메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 공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재미난 대중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부러워한 채널이 있어요. 어떤 채널이죠? 조승연의 탐구 생활이에요. 약간 느낌이 비슷하신데? 그분이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조승연의 탐구 생활을 보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지만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왜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을 함에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 조승연 탐구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컨텐츠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했긴 했지만 꼭 그런 식의 컨텐츠가 아니라도 꼭 도움만 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좀 재미도 있고 이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뭐 책도 많이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좀 잡다한 지식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배우다 하지만 거짓된 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위주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자신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실제로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영상 보면은 조금 반대 의견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의견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사실 평생에 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후회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비판적인 얘기, 어떤 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맞대응을 해왔고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 그런 걸 가지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호 원핏을 하면서 이 몇 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또 젊었을 때고, 지금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같아요. 성격이 변하진 않아요. 단지 몸이 몸과 마음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반성을 하는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반성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반성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비판을 하고 어떤 업계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으면은 이 업계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 업체가 변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뭐 사실 전 바람직하다 봐요. 저는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는 그래도 제대로 앞으로 더 나은 길을 가고 있겠구나.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똑같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살을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단지 기분 나쁘게 한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다. 왜냐면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걸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도 이걸로는 저한테 논리적으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뭐 폭력을 행사해도 워낙 그때 맞는 게 이골이 났던 선생님들한테 맞는 게 이골이 났으니까 맞고 나서 또 계속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좋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해 줬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반대급부로 돌아오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얘기가 맞다는 반증이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얘기를 앞으로 내가 안 하겠다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정말 제가 참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담아놓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이 업계에서 이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 걸 다 들춰내면서 하기에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앞으로는 좀 정제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에 기사가 뜬 거를 제가 읽었어요. 아, 네이버 메인에? 네. 아, 잡생 기사. 네네. 거기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 인터뷰 기사에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 끊어서 미안하고 네네네. 일단 네이버 메인에 떴던 그 인터뷰, 그 잡생 인터뷰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은, 요 원핏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좀 약간 좀 내 개인적인 네. 얘기들이 많이 그거 질문하려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좀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해가 될 부분이 있거든. 뭐, 단적인 예로, 네. 그 패션 모델 활동,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얼굴이 무슨 패션 모델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합시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렇다고 그 기자분이 기사를 잘못 적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요거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 이제 제가 인터뷰한 제 기사를 보고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기사를 보니까 맨사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는데 왜냐면은 그게 자랑도 아니고 그 자랑이죠.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랄까 글쎄 뭐 지금 얘기해줘 뭐 맨사 맨사 시험 어떻게 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맨사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맨사 내부라든지 맨사 시험이라든지 뭐 얘기해 줄 건 많이 있어요. 맨사 시험도 한 3-4문제에 당락이 결정된다든지 뭐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 하면은 왜냐면은 어렸을 때 IQ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쳐본 거예요. 이게 당연히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쳤을 뿐이고 그게 대단한 타이틀은 아니지. 근데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나는 어떤 데에서 그걸 맨사라는 걸 이렇게 써먹냐면은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좋다라는 거랑 난 맨사라고 하는 거랑 꼭 그 맨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랄까 좀 뭐 굉장히 월등한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데에서 그냥 활용을 할 뿐인 거지. 자기 스스로 갖다가 나 똑똑해. 난 머리 엄청 좋아. 이게 뭐 먹히냔 말이죠. 나 맨사다 하면은 그냥 쉽게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 활용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시험이나 이런 나중에 기회 되면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예. 뒷조사를 또 조금 해봤어요. 뒷조사? 아니, 그 기사만 읽어본 거 아닌가? 뒷조사? 영화도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건? 그거요? 제가 조금 뒤에서 여쭤본 분들이 있어요. 혹시 블로그 본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영화 많이 봤죠. 지금 현재 4,076편. 네, 그거를 근데 세고 계세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스크랩하고 홈페이지에 DB화 시켰다가 블로그로 전환했다가 지금 이제 왓챠피디아에 이제 왓챠 거기 이제 그 피디아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4,076편이에요 지금. 와. 영화를 좀 많이 봤었죠.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00편 넘게 본 유튜버가
뭐 추천하는 인생 띵작 2,000편이라 나 2배 봤는데. 물론 왓챠에 보다 보니까 나보다 많이 영화 많이 본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왓챠에 그 등록되어 있는 그걸로 사람들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내 주변 어느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보다 많이 본 사람은 없었어요. 나이가 젊어서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비디오 대여 가게가 있었어요. 네네네. 알죠. 비디오 대여 가게가 가지고 있는 편수에 보통 다 갖고 있는 한 3분의 2 정도가 4,000편 정도 돼요. 뭐 사실 일화들 중에 재미난 일화들 많아요. 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대여점을 한 3군데 이용을 했었거든. 네, 3군데 이용을 했는데 한 군데는 에로 비디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튼 뭐 영화는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다 봤죠. 그래서 패션하고 연결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좀 준비한 것들은 있어요. 뭐 킹스맨, 그 다음에 뭐 킹스맨이야 예전에 한번 다뤘었기도 했고, 뭐 007 아니면은 저기 위대한 개츠비도 그 예전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신버전. 신버전이랑 달라 그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왜냐면 그 복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조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컨텐츠 준비한 것들은 있어요. 개츠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클래식 수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클래식 수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네, 클래식 수트를 기반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수트를 못 입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클래식 수트라고 하면은 그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수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핏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핏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성복에서 말하는 그 핏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옷. 그러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자세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체형이 많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 체형한테 맞는 옷,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맞춤, 커스텀으로 하려면 또 전문 어떤 재단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기성복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높은 반면에 이 맞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그렇게 기성복만큼 높지는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질 가치가 높은 옷을 사는 거지. 그 가격에 기성복하고는 비교가 하기가 조금 힘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젊은 애들이 입는 셋업 수트나 이런 것들 같은 거 보면은 뭐 글쎄요, 좀 뭐랄까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그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어온핏에 대한 약간 대표님의 견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 원핏을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정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복식의 틀이 예를 들어서 딱 어느 누가 봐도 저 정장이다 알잖아요. 이게 생긴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정형화를 시킬 수가 있다. 거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한 거고, 좋게 만들다 보면은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까? 아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던 거고, 이 원핏을 만들게 된 계기였던 거지. 뭐 클래식 문화 수트를 이제 뭐 비즈니스 캐주얼,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클래식 수트보다는 좀 편하게 입는 수트를 좀 즐겨 입기도 하고.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질문했는데 저도 셔츠 한 벌 맞추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다 남자 위주의 옷이고 여성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시장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성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뭐 온핀러들 중에서 열혈 온핀러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와이프, 사모님 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옷을 해드리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제 맨날 야 너만 옷 입냐, 나는 옷 한 벌도 안 입는데 왜 너만 옷 입냐,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같이 부부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남편 옷을 하고 나서 이제 옷 맞추고 나서 나가서 이제 쇼핑하러 다닌 거예요. 여자분들. 여성복 같은 경우는 이 옷을 봐봐요. 그러면 대부분 재질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보통 이제 뭐 홈쇼핑 이런 데 무슨 소재고요, 린넨 소재고, 이렇게 린넨도 린넨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재랑 우리 쪽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랑은 이게 퀄리티 차이가 많이 달라요. 나도 린넨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기존에 그런 옷들을 입고 나서 별로 내가 느낌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거 입어보고 나서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옷이 잘못돼서 나와서 재제작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지. 이게 좀 달라요. 소재 그런 것들도 별로 좀 중요하지 않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핏이나 이런 개념이 좀 달라요. 남자들과 같이 그런 게 아니라 핏이란 개념이 좀 다른 게,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사고 구조가 다른 것 같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도 여자들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이쪽 근처 어디에 뭐가 있었는데? 이런 중심으로 가는데, 남자들은 방향이나 이런 걸, 아, 이 위로 갔다가 이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좀 찾는다는 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팔뚝이 굵으니까 좀 팔뚝을 좀 이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좀 뱃살을 줄인 약간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지만, 남성복 중에서 특히나 캐주얼 말고 이런 수트 쪽은 핏. 그러니까 남자가 옷을 잘 입는 그 뭐 최근에 영상, 예전에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그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핏, 패브릭, 그 다음에 패션, 요 세 가지가 요소인데, 이 핏이라고 하는 게 본인한테 잘 맞는 옷, 요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쁜 옷이 되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여성복이라 하더라도 정장이 있죠. 정장. 그러니까 어떤 뭐 좀 편하게 입는 그런 정장 말고, 좀 보면은 좀 외국계에 조금 사무직인데 좀 항상 좀 포멀하고 좀 단정하면서 좀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쪽의 범주에 속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은 좀 시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 뭐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는 이게 대중적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나 과거에 뭐 재미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이 재미난 일화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이게 뭐 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컨텐츠를 좀 다루고 싶은데, 쉬운 사례나 좀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거 뭐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만 생각 안 하는 게, 여러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게 재밌을까 싶어도 또 충분히 또 먹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뭐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를 뭐 누구는 뭐 선, 누구는 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뭐 약간 좀 이거는 유하고 이 사람은 좀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런 평가에 좋다 이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뭐 사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좋다 이건데, 내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뭐랄까, 이거는 무슨 역사학을 위한 역사 해석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처한 상황에서 본인이 입장이 그렇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잖아.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얘기들이 없더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개인적인 소망인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좀 던져주는 인문학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질문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 뭐고, 뭐 다음 스케줄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 역으로. 이제 나도 이제 질문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물어볼게, 이제.